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 청와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5자 회담을 민주당이 거절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이 사라진 이른바 사초 증발 논란에 대해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4대강 사업 현장 검증에 나선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삼남 재만 씨와 그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5자 회담을 민주당이 거절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야 당대표에게서 대통령과의 회담 제의가 있어 대통령이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민주당이 거절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국민을 위해 만나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안타깝다며 청와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5자 회담을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전국이 굉장히 수상하고 국민 여론이 진실을 밝히자는 요구가 높으니 단둘이 만나서 국정원 문제 해법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단둘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예. 이런 제안. 예. 그래서 저희는 포인트가 세 가지로 압축돼 있죠. 이미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것처럼 대통령 사과, 남재준 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단둘이 만나야지만 밀도 있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긴장감도 높아지고 부담도 커질 것이고요. 근데 원내 현안을 갖다 포함해서 5명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죠. 원내 현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스스로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이 사라진 이른바 사초 증발 논란에 대해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성토하면서 장외 투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초 증발을 정면 비판할 경우 반발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박 대통령이 모를 리 없습니다. 실제로 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각 국정원의 개혁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이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의 말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 같은 발언을 한 의도가 석연치 않습니다. 또다시 사초 증발을 정쟁화해서 국정원의 국정조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하기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초 증발을 언급하기 이전에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경찰의 축소 은폐, 허위 수사보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또 국정원에 의한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공개 등 심각한 4가지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부터 4대강 사업 현장 검증에 나선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와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오늘 오전 달성부 상류지천의 녹조 현장과 대구시 취수장을 둘러본 데 이어 내일까지 칠곡보와 구미보, 내성천, 영주댐 건설지 일대 등에서 4대강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합니다. 진상조사위 등은 앞서 어제 경남 함안보를 시작으로 4대강 사업 현장 조사에 들어갔으며 오는 9일 경기 여주 홍수 피해 현장을 끝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한 장하나 의원은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전체 61개 공구에서 진행했던 토양오염 조사 보고서들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52만 7,247건의 검사 결과에서 단 한 건도 오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한 장하나 의원의 말입니다. 환경부에서도 매년 어떤 전국적으로 포인트를 찍어서 토양 오염 샘플링을 가지고 매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제 군사 지역 내에 이런 토양 오염에 대해서 매해 또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때 토양 오염 평균 비율이랄까요? 환경부는 한 약 3% 정도 이렇게 오염 토양이 나오고 있고요. 국방부는 이제 한 5% 정도의 토양 오염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매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토양 오염 조사들도 사실 더 강력한 잣대를 대고 해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4대강 준설토라고 하면 낙동강 같이 이제 수질 오염이 가장 심했던 이런 큰 강에 오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안정화돼 있는 이런 오염 물질들을 다 퍼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오염 정도는 저희가 한 10배 이상 정도로 사실은 예측을 하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해서 이제 둘 중 하나다. 조사를 안 했던지 하고 조작했던지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 점 끝까지 물고 늘어질 생각입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세 등 보유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적 완화 축소와 세입 부진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경제 회복에 부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추가 세부 과제와 보완 과제도 논의됐습니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로드맵이라는 전체 설계도는 완성됐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삼남 재만 씨와 그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장남 제국 씨의 시공사와 차남 재용 씨의 부동산 등에 파묻혀 부각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은밀하게 재만 씨와 이희상 회장의 자금 흐름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습니다. 검찰은 특히 동아원이 소유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와이너리 다나 에스테이트의 설립 운영 자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와인 양조장인 다나 에스테이트의 현재 가치는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재만 씨가 나파밸리에 있는 자신의 고급 주택을 지난 3월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은 전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한 안민석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의 누구나가 집을 구입할 때 모기지 론이라는 은행 융자를 통해서 구입을 해요. 그렇죠. 대출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은행 융자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행차를 받았구만. 예,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4만 5천 달러, 약 5천만 원씩 부동산세를 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6년 전보다 한 20억이 오른 450만 달러에 이거 지금 이제 내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특이한 것은, 이 전두환 추징법이라는 것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국회에서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동산을 내놓은 시점이 3월이라는 걸로 보면은 네. 부동산 현금화를 급하게 진행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었나.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김무성 권영세 증인 양보 안 된다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 이름도 긴 위원회에 2013년 여름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줄여서 흔히 국정원 국조특위라고 부릅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 국조특위 기간을 8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초 2차례로 논의돼 왔던 청문회도 한 차례 늘려 3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는 앞으로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모양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건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쉽게 국정원 국조특위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당 모두 국정원 국조특위 무산 책임을 뒤집어쓰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당리 당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난 대선에 국정원 등이 개입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의혹이 있으니 우선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여야를 떠나 국조특위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을 지시했는지,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어떻게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읊을 수 있었는지, 누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게 국정원 댓글 수사 결과 거짓 발표를 지시했는지, 김무성 본부장과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도 전에 댓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 언급한 컨틴전시 플랜의 실체는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언대에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합의의 반대 급부로 김무성, 권영세 증인 재택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는 최소한 서면 조사라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들에게도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사초 실정과 마찬가지로 국기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정부는 예멘의 국제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공격이 우려됨에 따라 예멘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에게 일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미국의 예멘 여행 경보가 최고 수준으로 조정된 직후 예멘 주재 우리 대사관을 통해 현지 우리 국민에게 일시 출국을 권고했으며 출국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도록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예멘에는 수도 사나에 28명, 무칼라에 10명 등 우리 국민 38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충청 이남 지방 등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확동안 뉴스를 마칩니다.